전력 수송. 전력 수송이라는 아이가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변압기하고 전력 수송은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한 세트로 묶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꼭 같이 나온 여기서 꼭 같이 나온 애가 누구냐 머리 감았어.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바로 손실전력. 요 세 아이들은 하나의 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볼게요. 여기에 이제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공장이 되었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서 말 그대로 발전소니까 전기를 만드는 곳이긴 해. 그래서 일로 슉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변전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전소 이 변전소 안에는 누가 있냐면 변압기라고 있어요. 변압기 이 변전소 안에는 변압기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애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가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전소는 꼭 희한하게도 이 발전소 부근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근처에 또 하나 또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요즘은 은평구에는 종종 보여요. 일산 쪽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요즘 새로 생긴 신도시에서는 볼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뭐가 있냐면 전봇대라는 거 아니? 본 적 있지? 그건 너희는 구도시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 전봇대를 이렇게 보면 전봇대 이렇게 위에 보면 이만한 회색 통이 하나 달려있는 게 볼게 될 거예요. 그걸 주상변압기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전압을 변화시키는 건데 발전소에 있는 이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면 고압시켜주는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가 있고 가정 쪽에 있는 변압기가 있어요. 이 가정 쪽에 있는 변압기는 저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그런지도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간에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이렇게 슉 가는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또 누가 있냐면 손실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손실전력. 그래서 보통 손실전력은 P0으로 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볼게요.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이 있을 거예요. 전력. 우린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P, 전력을 하거든. 근데 이 전력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인 거는 이제 문제될 건 없어. 그 다음에 손실전력. 이 손실전력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보면은 I 제곱 R로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식이니까 외워는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압력을 높여줘. 여기는 압력을 낮춰줘. 왜 그런지를 이걸 밑에서 내용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이제 이그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그샘플. 여기서 전력의 단위가 와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팁인데 이건 꼭 알고는 있자. 오음의 법칙 정도는 알고는 있지? 요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1000W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100V야.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 전류는 10A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일로 끌고 들어올게.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야 돼? 10의 제곱의 R이 된 거지. 그러면 가정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 1000W에서 빼기 이만큼 10제곱 R 뺀 값이 가정에 들어오는 거네.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00W는 똑같아. 1000W는 동일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전압을 1000V로 할게요. 1000V로 하면 전류가 얼마 나와요?
1A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손실 전력을 구해보십시다. 손실 전력. 그럼 어떻게 1의 제곱에 R이 되어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온 건 얼마야? 가정으로 들어온 건 1000W에서 빼기 1제곱 R을 뺀 게 가정에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와우. 너희들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손실 전력은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잃어버린 값이야. 그러면 너희가 딱 봐도 어우 전압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게 좋아? 전압을 높여서 보내주는 게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이 그만큼 많이 줄지 않을까? 얘를 10배 해주면 전류값은 얼마가 돼? 10분의 1배가 되지.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배가 되겠죠? 아, 발전소 근처에 있는 변압기는 고압을 해줘야 돼. 왜? 잃어버리는 손실되어진 양을 최소화시켜야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전압을 낮춰줍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고압일 경우 요거 하나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가정이나 공장 근처가 아니고 그냥 이니까 괜찮지만 공장이나 가정 근처에 왔을 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좀 손실을 보더라도 어떻게 저압을 해주는 게 좋지. 위험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하나만 더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손실 전력을 줄여야 돼. 최대한 잃어버리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바로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 전압을 올려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이 전류를 갖고 터치를 했고 그러면 저항일 때는 저항 가지고 해보자. 저항. 자, 근데 여기서 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종종 나오는 게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로우에 S분의 L로 구해요. 뭔지만 한 번만 써볼게. 얘를 로우라고 있는데 얘를 비저항이라고 하거든. 비저항. 그 다음에 L은 도선의 길이가 되어지고요. S는 도선의 단면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저항을 줄일수록 좋으니까 비저항을 줄이거나 단면적을 크게 하거나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 이 저항값이 줄어들겠지. 네, 여기서부터 말로만 할게. 이 비저항이 뭐냐면 그 금속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래서 비저항이 작을수록 방해를 덜 받지.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 거지.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구리도선이에요. 비저항이 어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사용하면 비저항이 작아지니까 저항값이 작아져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겠지. 얘가 누군데? AG가 은이야. 전기줄을 은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자.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다 털려. 법의 접촉을 CCTV를 다 자, 이론상 맞지만 사용하기 좀 그렇지.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돼? 짧게 하면 되겠지. 그럼 짧게 하는 방법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 짧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어디여야 돼? 가까운 곳이어야겠죠? 너희 집 같으면 집 가는데 옆에 벽이 발전소 있다고 생각해봐. 아, 실제로 미국에 어떤 대단위 변전소가 있어. 커다란 대단위 변전소가 있었는데 그 인근 마을에 계속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형아라든지 쌍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다. 근데 이 전기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아까 얘기했죠? 도선, 전류, 자석. 이 도선의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그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바람에 기형이 나오는 것이 발현이 됐어요. 알아냈어.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그것보다 약하지만 그게 누가 있다? 바로 전파. 핸드폰으로 오는 전파.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미비하니까 티가 안 나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언제더라? 그 어떤 연예인이 뒷주머니에다 핸드폰을 꽂고 다니는 그 드라마인가 나왔었어. 그게 유행이 돼서 핸드폰 궁둥이에 꽂으면 지도 연예인이 되는 줄 알아 봐. 거울을 안 보고. 하여튼 그래서 핸드폰을 바지에나 이런 데다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건 전파에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핸드폰을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에 가까이 지니지 말라는 거지. 마음대로 해. 네 몸뚱아지 내 몸뚱아리냐. 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도선의 굵기를 단면적이니까 단면적은 굵기적 개념이 되어지니까 굵기를 크게 하면 좋겠네 하면 너무 무겁지. 재료가 너무 많이 들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이론상 저항을 이렇게 해도 손실 전력을 줄일 수는 있으나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으로 얘를 터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별거 아니야.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코일, 여기가 2차 코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뭄수를 N1, N2라고 할 거고 가뭄수. 여기를 V1, V2라고 해서 전압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얘는 이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전력에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력이나 여기 걸리는 전력은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요 아이를 딱 터치했을 때 P는 VI라고 했을 때 얘는 일정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무슨 관계여야 돼? 그치,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 주셔야겠지요. 그 다음에 요 가뭄수와 전압은 무슨 관계인데요? 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기 때문에 가뭄수하고 얘는 어떤 관계이냐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느냐? N2분의 N1은 V2분의 V1. 이제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뒤집어줘야겠죠? I1분의 I2. 이렇게 하면 전력 수송은 끝나는 거예요.